네, 항상 변동성이 많은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오후도 역시나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원한 전략과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정종택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단연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쪽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닉스의 단단한 지지력과 함께 코스피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 악재 속에서 변동성이 심합니다. 지금은 겨우 플러스권에 놓여 있거든요. 오후장에도 추가적인 변동성 저희가 대비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에는 시장이 좀 낙폭을 줄여주는 흐름들을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투자에 대한 규모, 카펙스에 대한 투자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예상치를 좀 상회하다 보니까 그럼 이익 회수기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포인트가 있겠는데요. 결국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라는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섹터들도 일제히 좀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하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지수와 어떤 개별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정말 좀 빠르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좀 숨고르기 과정이 좀 나오는 것도 오히려 좀 그 다음 레벨업을 위해서 개별 종목의 어떤 주가라든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데요. 어제도 좀 얘기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조정의 깊이가 크지 않을 거로 좀 보고요. 조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소화시키고 나서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수까지도 다시 한번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현 구간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는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는데요. 바로 저희 개인적으로는 리노공이라든지 정말 중형주들까지 수급들이 꽉꽉 차게 들어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오히려 현 구간에서 좀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안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지수가 많이 올라온 지금 이 레벨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매수하는 요인과 동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들까지 팁에 좀 부분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쉼표는 다음 레벨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셔서 이 쉼표를 잘 활용해서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 기대됩니다. 섹터로 좁혀볼게요. 오늘 반도체가 정말 강합니다. 위원님께서 어제장에 반도체 소부장 공략하셨는데 오늘 소부장주 랠리가 정말 강하게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2차전지 안에서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종목들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 포커스 하세요? 네, 저도 오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300조 원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이익의 어떤 추정치가 정말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생각보다 좀 전환 투자로 좀 집중했던 대형 종합 반도체 회사들도 좀 증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스란히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 회사들 전체적으로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로 좀 보는데요. 오늘 이제 DI의 자회사죠. SK 하이닉스를 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프론티어가 1000억 규모, 상반기에만 매출액을 1000억 정도 인식할 수 있는 대규모 좀 수주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오늘 좋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텍이라는 기업도 보시면 시장의 예상치에 2배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오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시장을 한번 본다면요. 중국은 사실 지금 디플레이션 구간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구간보다는 디플레이션 구간인데 반도체 가격들이 좀 대폭 상승되고 있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좀 가격 부분들도 좀 인상된다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도를 우리가 좀 키울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좀 바이오 섹터 좀 간단하게만 좀 코멘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HLB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 번째 리보세나릴 FDA 좀 승인 신청을 좀 했는데요. 이게 3개월 내에 좀 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클래스 1이 아니라 클래스 2로 좀 분류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좀 오늘 조정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사노피가 우선순위를 좀 조정했다라는 측면, 결국 두 개 기업 모두 어떤 시기적인 부분의 어떤 부분이지 이제 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바이오 섹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악재를 좀 반영시켰기 때문에 우선 좀 스크래치 난 기업들보다는 이제 좀 정확한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조정은 또 매수의 기회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때도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하셨는데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도 실체가 있는 쪽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고요. 또 오늘 공략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안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점검은 세 가지예요. 먼저 리노공업부터 볼까요? 어제도 AS 주셨잖아요. 어제 AS 주실 때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높여 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12만 4,300원까지 터치할 수가 있죠? 오늘 27% 장중 슈팅했고요. 4차 목표가 하루 만에 달성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112% 넘는 상승률 기록 중인데요. 리노공업이 코스닥의 대장이잖아요. 조금 더 업사이드 열어두면 좋을지 말씀 주시고요. 자, 이제 움직임 시작한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로 한라캐스트. 로보테마 안에서 오늘 종목별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 한라캐스트가 오늘 가장 강합니다. 장중 23,550원대 터치하면서 상장 후 최고가 경신 중이고요. 역시나 세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한라캐스트 4차 목표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덕산 하이메탈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장비 그리고 소재 땅까지 전부 다 잘 가는데 덕산 하이메탈도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 직행한 이후부터 강력한 추세 상승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10,000원 거의 근처까지 터치했었고요. 현재까지 62% 상승 기록 중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재단 랠리가 시작되는 걸까요? 세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리노공업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소구장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쪽을 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기간의 순매수세가 오늘도 좀 강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목표 주가, 적정 밸류에이션보다는 오히려 높게 목표 주가를 가야 될 정도로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는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한 속도보다는 굉장히 좀 빨리 나오긴 했지만, 좀 앞으로도 좀 랠리는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끌어주고 있고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온기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90도 각도로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동성 측면을 좀 반영해서요.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리뷰 드릴 기업은 한라캐스트입니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현대차 로보티스 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 랠리 구간 속에서 한라캐스트는 전혀 따라붙지 못했거든요. 키 맞추기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갭 상승 후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좀 조정받고 직전 고점 요 박스 라인이죠. 한 21,500원 부분에 좀 지지받으면서 재차 좀 상승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라캐스트도 25,000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포인트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오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회사에서는 덕산하이메탈은 글로벌, 마이크로 솔더볼 1위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요. 충분히 조금 지금 눌러주는 이 자리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 주가도 10,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전부 다 업사이드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수익 챙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체크하시면서 AS 늘 주시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주시니까요. 저희 AS까지 주목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테마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OLED 대형주죠. BH 준비했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이폰 판매 호조 속에서 또 실적의 기대감이 좀 커질 것 같고요. 4분기도 시장이 좀 예상치보다 높게 숫자가 좀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서 좀 점유율을 좀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우호적이잖아요. 수출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익에 좀 온기로 좀 반영될 거라는 거. 그리고 사실 좀 무성했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OLED 쪽, 특히 태블릿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될수록 결국 면적이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 동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많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익으로 반영될 거라는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이런 고점 라인들을 지금 돌파하는 구간 속에 있습니다.
좀 돌파를 계속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실적이라는 기대감으로 좀 요구를 넘어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좀 18,000원, 18,500원 사이에서는 매수 구간이고요. 좀 눌림목 자리에서 편하게 좀 진입한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들 좀 예상되는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얘기 드리고 가격 전략 얘기 드리면 목표 주가는 2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여러 차례 18,000원대 맞고 떨어졌는데 자, 이 라인 돌파하는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21,500원 챙겨드릴게요.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